제3제국의 지도자로서 10년간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동부 전선에서 겪은 일에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 소련의 규율, 그리고 그만큼 사나운 도당 활동 만들어진 어느 진보를 향하여 모스크바는 시련의 현장이었습니다. 나치 병사들은 기아, 추위, 그리고 소련 게릴라들이 설치한 수많은 교전과 함정으로 수천 명씩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조차도 소련군이 저지른 일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만큼 봄, 여름 시즌 군인들 그들 포로로 잡혔다. 모든 옛 소련 남자와 여자는 독일군에게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1941년 6월 22일 소련을 침공했을 때 예상보다 더 많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붉은 군대는 장비가 부족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맹국, 하나 무엇 그만큼 러시아인 가을비, 그리고 그만큼 다른 무엇 끝까지 싸울 민간인들. 1941년 말, 소련은 피를 흘리면서도 굴복하지 않았다. 두 나라 사이의 치열한 전투는 1945년까지 계속되었다. 1943년 2월 2일, 붉은 군대는 독일 국방군의 맹렬한 승리로 마침내 스탈링그라드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독일군에게는 쓰라린 패배였지만 전쟁은 훨씬 더 에서 위에. 스탈링그라드 할 것 같다 가지다 사라졌지만 SS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한 유명한 사건에서 붉은 군대는 레닌그라드 남쪽 데미안스크에서 독일 제16군을 봉쇄하려 했습니다. 의도 무엇에게 자르다, 그만큼 독일인들 끄다, 스타라이 루사 철도에서 공급이 차단되어 보급선이 끊겼습니다. 1942년 1월부터 붉은 군대는 SS 토텐코프 사단, 5개 국방군 보병 사단, 그리고 수많은 독일군 보조사단을 포위하는 데 가용한 모든 병력과 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SS 병사들은 이었다 훈련된 애계 싸움에게 그만큼 죽음 만약에 그것 무엇 필요합니다. 수개월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SS 토텐코프 사단은 마침내 적 기갑부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텐코프 사단의 지휘관인 SS 중장 터도르 아이케는 전투에서의 용맹함으로 기사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후 SS 토텐코프 사단은 프랑스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곳에서 다스 라이히 닷 라이히와 라이프슈탄다르테, 라입스탄다르테로 알려진 다른 SS 사단들과 함께 재편성 및 재훈련을 받았습니다. SS의 설계자인 하인리히 힘러는 믿었다. 그는 전쟁의 결과를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정예 SS 병사들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SS 사단이 정비되고 전투 준비가 되었을 때 세계 사단은 제일 SS 기갑 군단으로 편성되었고 이 군단은 1443년 1월 스탈링그라드에서 웨르마크가 압도당하던 시기에 동부 전선으로 급파되었습니다. LS 중령 요아힘 파이퍼는 레입스탄다르테에서 대대를 편성하여 케알콥에서 웨르마크대 320 보병 사단을 구출하여 기사 철십자 훈장을 받았습니다. 육군 장교의 아들이었던 파이퍼는 1934년 레입스탄다르테에서 근무를 자원했고 그 후 브라운슈바이크에서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는 1938년부터 1939년까지 힘렐의 부관이었습니다. 그가 파병되자 그는 서유럽 전역 동안 기계화 연대인 레입스탄다르테에서 복무했습니다. 소련군은 파이퍼 대대의 악명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이 대대를 블로토치 대대라고 불렀습니다. 적군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파이퍼는 병사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명령하고 초가지붕에 불을 지르도록 명령했습니다. 파이퍼는 이탈리아에서도 비슷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동부 전선에 제1 SS 기갑군단 사령관으로 복귀했을 때
그는 다시 마을을 불태우고 포로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적에게만 가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약탈 혐의로 젊은 독일 신병 5명을 처형했습니다. 만들기 그만큼 다른 사람들 시체를 지나 행진하다. 제일 SS 기갑 군단도 봤다. 행동 후에 노르망디, 언제 파이퍼 겪었다. 신경소외약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지 전투에 다시 참전했습니다. 그의 단위 살해당하다. 위에 100 미국 사람 수감자들 아예였다. 학문 그만큼였다. 파이퍼 그리고 73명이 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파이퍼를 포함한 4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어 1956년에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운명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0년 후 그는 집에 불이 나 살해당했습니다. 범인은 전 프랑스 레지스탕스 대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지 에게 다양한 SS 대대를 지휘했던 사람들의 유형과 그들이 적의 손에 자주 겪었던 끔찍한 운명에 대한 예입니다. 그만큼 동부 안면 하나 마지막 손톱에서 SS 코핀 바르바로사 작전과 그만큼 독일 사람 침입 그만큼 옛 소련 연합군 시절 히틀러는 병사들에게 소위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동맹 또는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친위대 SS에게 명령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슬라브 민족을 말살해야 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상대로 벌인 전쟁은 서부 전선과 치료 유체, 그만큼 프랑스 국민, 게다가 그만큼 독일인들 이었다, 주문했다, 이에 의해 히틀러 후퇴하면서 초토화 작전을 실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명령으로 나치군은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과 파괴만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붉은 군대가 방역을 시작하자 독일군의 모든 행위는 금세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집단에 갇힌 히틀러의 군인들이 저지른 이러한 끔찍한 집단 학살 행위는 상상력 위의 옛 소련 군인들. 아내 사실 그것 했다 비상 가져가다 많이 선전유월에 스탈린이 악마화하는 부분 독일인들. 많은 옛 명제 러시아인들 WHO 싸웠다. 에 맞서 나치 역시 희생자였습니다. 그들의 집은 파괴되었고 어머니와 형제자매는 학살당했습니다. 소련 국민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영 그만큼 갈색에 그만큼이었다. 거기 소련 국민 2,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인에 대한 이러한 누적된 원망과 증오로 인해 소련 청년들은 독일인을 가능한 한 뒤로 밀어내라는 스탈린의 무기 소집에 응했습니다. 오직 비의로 설명됨 A 진심으로 파괴적인 열정. 스탈린도 주문했다. 그만큼 빨간색 군대에게 시작하다. 독일군과 동맹군이 진격할 때 기본 물자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토화 정책 동쪽으로. 에게 나르다 밖으로 저것 주문하다. 파괴 대대이었다 형성되었다. 최전선 지역에서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즉시 처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괴 대대는 요아인 파이퍼와 같은 경로를 따라 마을, 학교, 공공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붉은 군대와 소련 비밀경찰은 수천 명의 반소련 포로를 학살했습니다. 비밀경찰은 전쟁 포로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최전선에서 포로로 잡아서 다른 곳으로 데려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내륙의 전쟁 포로 수용소. 하지만 대부분의 수송수단이 전쟁 수행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비밀경찰은 자원에 의해 만들기, 그만큼 수감자들 3월을 통해 그만큼 추운 러시아 대초원에서 6만 명이 도보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련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9,800명 이상이 실행된 감옥에서는 1,443명이 사형을 당했다. 소개, 59 죽였다, 을 위한 시도하다, 애계 탈출, 독일군의 폭격으로 23명 사망, 그리고 기타 원인으로 1,05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포로들이 모두 친위대나 독일군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포로로 잡힌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소련은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 거의 100만 명을 사살했습니다. 나치. 밖으로 예 그만큼 구만 포획되다, 예 그만큼 전투, 예 스탈링그라드, 그만큼 가장 피비린내 나는 예 전역 기간 동안 겨우 5,000명의 독일인만이 살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이것 피바다, 이다 소련 당국이 독일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처벌하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조장했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조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파시스트 돼지들을 나라에서 몰아냄으로써 조국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붉은 군대의 정치행정부는 포로 처형 관행을 제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 수 있었다. 비이 귀중한 출처, 예 지능 저것 적에게 대항하여 사용될 수 있지만 그들의 노력은 이었다 보람없는. 안의 전투, 빨간색 군대 남자들 지휘관들은 병사들과 장교들을 포로로 잡는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포로들이 목이 졸려 죽거나 칼이나 총검으로 찔려 죽은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힌 독일군을 병사들이 살해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붉은 군대는 에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 장교들에게 최소한 나치 전사자들로부터 압수된 무기와 개인 소지품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수년 후 전직 붉은 군대 병사들은 자신들이 죽인 친위대 병사들에게서 압수한 기념품들을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운명, 예 그만큼 봄, 여름 시즌 생각에게 비이 봉인된 학문, 그만큼 독일 사람 6도 음정군대 스탈링그라드에서 항복했습니다. SS 기갑군단이 완전히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히틀러 주문했다. 그것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하르키우에서 굳건히 서서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명령이었다. 그러나 SS 중장 파울하우저는 자신의 전차들이 도시에 고립되면 전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히틀러의 명령을 어기고 명령을 받고 그는 부대를 철수시켜 적과 마주보도록 돌렸다. 북쪽에서 하르키우를 포위하라는 또 다른 명령이 내려졌지만 하우저 믿었다. 오직 A 직접 공격 무엇 가고 있다. 소련군이 무한한 지원군을 확보한 듯 보였고 매일 더 많은 병력이 몰려왔기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독일 공군의 지원 없이 기갑군단은 소련군 전선을 돌파했습니다. 나흘간의 혹독한 시가전 끝에 1943년 3월 하르키우가 바이퍼의 라이프슈탄다르테에 의해 탈환되었습니다. SS의 공세로 붉은 군대는 약 7만 명의 사상자를 냈고 SS 기갑군단은 병력의 약 44%를 잃었습니다. 하우저는 결국 불복종에 대한 사면을 받고 기사십자훈장의 참나무 입장 오클립스를 수여받았습니다. 그에게는 파파로 알려졌습니다. 남자들 하우저 획득 광범위한 경험에 의해 화이팅 폴란드와 프랑스에서 제2SS 사단 다스라이히를 지휘했습니다. 러시아로 진군하던 중 한쪽 눈을 잃었고 그 이후로 검은 안대가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었습니다. 1944년 노르망디에서 그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시 언제 그 주도의 그만큼 브레이크아웃 팔레즈 갭에서 검을 든 오크리프스에서 승리. 장군으로 진급 무장친위대 와펜 SS. 대령이었던 그는 지 집단군을 지휘하여 캐셀링 원수의 참모진에 맞서 전쟁을 종식시켰습니다. 전쟁 후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무장친위대의 군사적 역할을 강력히 옹호했으며 전시의 잔혹 행위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부인했습니다.
라이프슈탄다르테, 레입스탄다알타를 포함한 모든 SS 사단은 한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SS는 다른 어떤 나치 조직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패배하면 홀로코스트의 잔혹한 범죄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장 친위대는 다시 철수했습니다. 안으로 전투. 그들 계획된 저것 그건 무엇, 더 나은에게 그만큼 교수대에서 죽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다. 항복하다. 무엇 비상에게 옵션. 그만큼 봄, 여름 시즌, 류의 그만큼 끝의 세 개였다. 두 SS는 나치당의 지원을 받아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별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봄, 여름 시즌 할 수 있었다. 비상 여유가 되다 에게 헐렁한 그만큼이었다. 학문 그만큼 패배시키다. 예, 노르망디 1914년 소련의 공세와 더불어 SS는 결과가 아무리 참혹하더라도 끝까지 싸워 패배를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SS는 자신들이 진정한 최강의 군인이라고 확신하며 수천 명씩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고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전선에서 활약한 무장 친위대 와펜 SS. 병사의 평균 수명은 2달이었습니다. 아른험에서 연합군을 격파한 후 이들의 마지막 주요 전투는 제국의 마지막 공세인 벨기에의 벌지 전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SS 중령 오토 슈코르체니가 이끄는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들은 미군 전선 뒤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고 미군 전선에서 다른 누구보다 먼저 징역한 파이퍼의 라이프슈탄다르테 사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슈코르체니는 SS에서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멀리뛰기 작전과 르셀스푸룽 작전이라는 두 번의 실패한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그는 7월 혁명 이후 베를린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반란을 진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1914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 그 후 소련과의 평화 협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헝가리 총리 미클로시 호르티의 아들을 납치했습니다. 벌지 전투 당시 그는 미군 군복을 입고 영어를 구사하는 독일인 여단을 지휘하여 연합군 전선 후방에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히틀러는 그에게 오크리프 기사철 십자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후 그는 나치 조직인 늑대 인간단 웨르월프스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형성되었다. 에게 관계를 맺다. 이 게릴라 전쟁 점령 연합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슈코르체니는 곧 효과적인 전투력을 갖추기에는 병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련의 비밀 작전을 세웠습니다. 경록을 위한 밀수 나치 밖으로 독일의 렌라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 5월 16일 슈코르체니는 미국에 항복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르덴 공세 당시 미군 제복을 부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특수작전부대 SOE가 독일군 제복을 입어 유사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법원에 보고되자 그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탈출하여 스페인으로 건너가 비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1945년까지 대부분의 독일 부대는 소련군에 약간 저항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더 길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존을 위해서도 그랬습니다. 1945년 3월 중순 독일군은 여러 SS 부대를 전투 집단으로 편성하여 소련군의 공격으로부터 헝가리 소레드 마을을 방어했습니다. 한스 가이센도르프, 한스 가이센도프 장교는 그만큼 돌격갑옷대대, 그만큼 세 번째 SS 기갑 토텐코프 사단, 목격 그만큼 하찮은 고심하다, 그의 봄, 여름 시즌 군인들. 달리기 다양한 무기에 필요한 탄약이 떨어지자 SS 병사들은 칼과 참호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보다는 끝까지 싸우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소련군이 SS 병사들에게 가한 처벌은
악명 높았습니다. 붉은 군대가 헝가리 영토를 통과해 진격해오자 소련군은 SS에게 항복할 기회를 자주 제공했습니다. 독일군이 이 제안을 거부하자 러시아군은 공격했다와 함께 힘. 파도제 공산주의자 군인들 고급의 쪽으로 부다페스트는 소련의 중전차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건된 대대 이온에서 그만큼 노르트란트 이후 비킹 사단에 합류한 사단은 돌격포 대대와 함께했습니다. 소련군이 인근 슈툴바이센부르크 마을에 독일군 부대를 포위하자 비킹 사단의 사기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카를 울리히 대위는 사단을 파멸로부터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3월 22일 병사들에게 포위망을 돌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독일군이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히틀러의 정책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독일 SS 사단, 제구 SS 기갑사단 분할 펜슈타우펜, 싸웠다 에게 바이킹 부대를 위해 탈출 통로를 열어 두십시오. 히틀러는 경로했습니다. 독일 국방군과 친위대 철수 소식을 접했습니다. 5일 후 그 발행된 명령 펜슈타우펜 사단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정예 사단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독특한 팔찌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죽음 종소리를 위한 나치 독일 베를린에 울려 퍼졌습니다. 동서에서 징역해오는 연합군 사이에 갇힌 많은 무장 친위대 와펜 SS. 부대는 최후의 전투에 참전하기 위해 베를린으로 향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거의 모든 독일 부대는 병력이 괴멸되고 무기, 장비, 연료가 부족해져 예전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대대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장 친위대는 계속 싸웠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싸워온 병사들 간의 유대감이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이는 독일 본토인과 외국인 병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봄, 여름 시즌 그들이었다. 그들은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소련군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마지막 절망적인 시기에도 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일부 무장 친위대원들은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도 여전히 승리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지원군과 더 나은 무기에 대한 약속을 믿고 몇 주 안에 끝날 것 같다. 그러나 소련군은 날이 갈수록 제3제국의 수도 베를린에 점점 더 가까이 진격해 왔습니다. 1945년 4월 20일 베를린으로 진격하던 붉은 군대는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하는 독특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장거리 포격으로 베를린 중심부를 폭격하여 기념했습니다. 이틀 후 히물러가 전쟁 막바지에 창설한 제11 SS 기갑군이 공격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히틀러는 마지막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히틀러의 분노는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그만큼 그는 결코 믿지 않았던 무장 친위대 와펜 SS. 실패한 그를 전해 가졌다 마지막으로 접힌 그만큼 무장 친위대 히틀러의 최후의 수단이었고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병사가 있다면 바로 무장 친위대 병사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불완전한 정보에 이끌려 그는 힘러의 정예 부대에 대한 신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몰랐지만 노르트란트와 샤를만유의 잔존 부대를 포함하여 몇몇 충성스러운 무장 친위대 부대가 베를린 시내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 그들이었다 단호한에게 싸움 끝까지. 이 시점에 이르러 SS는 1945년에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SS 장교들은 이 점을 활용하기를 바랐다. 긴장. 사이 그만큼 서부사람 동맹국 그리고 그만큼 옛소련 노동조합 서방연합국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맺고
이를 통해 국가사회주의 국가가 생존하고 소련과의 싸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개시합니다. 그만큼 원체 결연한 군대 무엇 폐쇄 예 독일과 함께 베를린 그것은 마음. 독일은 서쪽에서는 영국과 미국, 동쪽에서는 소련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항상 알고 있는 저것 화이팅. 둘 전선 무엇 자살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실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은 가졌다. 계속. 이다 설계됨에게 피하다 저것 1939년 당시에는 매우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동부 전선은 전쟁의 거대한 극장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유하다 맞습니다. 연합군이 참전했지만 독일의 주요 전투는 소련과의 전투였습니다. SS 부대는 사방으로 파견되었고 종종 전투 지점까지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1월에는 1904 14년 6독일 사람부서 포함 그만큼 5번째 봄여름 시즌 바이킹 저 S자원 공격 여단 왈로니아와 에스토니아 SS 대대 나르와는 드네프르 강을 따라 방어 위치에서 적군에 포위되었습니다. 강 위에 우크라이나 그냥 처럼 그만큼 독일 사람 군대이었다고 하는 준비가 된 에게가다 아래의 화이팅. 그만큼 제일 SS 라이프 슈탄다르테는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 소련군을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라이프 슈탄다르테는 포위된 사단들이 탈출하는 동안 소련군을 점령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 그만큼 봄, 여름 시즌 부서 또한 그만큼 짐개월의 전쟁, 무엇 그들의 질색에게 후퇴. 이건 무엇 부분적으로 아돌프 히틀러의 직접 명령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전쟁 범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또 부분적으로는 방어보다는 공격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45년 2월 제11 SS 기갑군은 포메라니아에 집결하여 징역해오는 제1벨로루시 전선을 공격했지만 붉은 군대의 격퇴를 받았습니다. 제3 SS 기갑군단은 철수했습니다. 뒤쪽에 제10 SS 군단이 합류하여 또 다른 공세를 개시했습니다. 3월 초 이 부대는 소련군에게 포위되었고 소련군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3월 8일까지 마지막 8,000명이 항복했습니다. 이러한 공세적 행동이 실패한 후 히틀러는 동쪽에서 마지막 대규모 공세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6번째 봄, 여름 시즌 탱크 군대 무엇 재조정됨. 그것은 숫자이었다. 신입 신병과 현재 인력을 징집하여 강화됨 없어져 버린 공군 그리고 해군. 제4번째 SS 기갑 군단의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개의 SS 기갑 사단이 동일한 공세에 참여했습니다. 봄의 각성 작전으로 알려진 이 공격은 헝가리 발라톤 호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소련군은 완전히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소련군은 다뉴브강 계곡을 따라 공격을 위해 1000대의 전차를 집결시켜 대규모의 완벽하게 준비된 전차 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군의 징역은 빠르게 징역을 저지했습니다. 에게 A 멈추다. 거기 무엇 작은 저것. 그만큼 6번째 봄 여름 시즌 탱크 군대 할 수 있었다 하다 와 함께 더 적은보다 병력이 50%로 줄었고 지원군을 받을 가능성도 없습니다. 히틀러는 맹렬한 그만큼 첫 번째 SS 라이프 슈탄다르테 가졌다 비상 싸웠다 처럼 그만큼 상황 요구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아돌프 히틀러의 커프밴드를 버스라고 명령했지만 제6기갑군 사령관 제프 디트리히는 이 명령을 부하들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제6 SS 기갑군은 비렐름 비트리히가 지휘하는 제2M SS 기갑군단이 마주보고 있는 빈으로 후퇴했습니다. 빨간색 군대,
비엔나털 이해 13, 4월 항문 비트리치의 이세봄 여름 시즌 탱크 군단은 포위망을 피하기 위해 후퇴했다. SS는 붉은 군대에 또다시 참패를 당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은 아니었다. 베를린 점령, 민간인에 대한 소련의 복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향해 접근하면서 독일군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지만 히틀러는 여전히 도시를 구할 수 있고 나치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의 건강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그 했다 비상 깨닫다 저것, 그는 오래전에 사라진 사단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3SS 기갑군단을 소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6, 4월 그만큼 잔재의 그만큼 11번째 SS 노르트란트, 그만큼 제33 SS 샤를만 유사단과 SS 101의 스페인 의용대가 지원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히틀러는 SS 준장 비렐름 몬케를 임명했습니다. 사령관 베를린 중심부에는 제국 총리 관저가 포함되었습니다. 몬케의 지휘소는 히틀러의 벙커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는 공습에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았는데, 이는 그만큼 라이프슈탄다르테 가졌다에게 떠나다 그를 뒤에 헝가리로 갔을 때 그의 첫 임무는 라이프슈탄다르테 대공포 중대, 라이프슈탄다르테 훈련 및 예비대대, 총통 호위대대로 구성된 모엔케 전투단을 편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그리고 그만큼 600명 SS 제국 지도자 따르는 대대. 그것은 하지만 핵심 부대는 800명 규모의 라이프슈탄다르테 경비대대였는데 이 부대는 보통 히틀러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베를린을 끝까지 수호한 군인에게 어울리는 양귀비 무엇 A 열렬한 나치. 히틀러의 초기 친위대 중 한 명이었던 그는 1933년 라이프슈탄다르테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는 폴란드 전역에서 부상을 입었고 그만큼 철 십자가. 하지만 양귀비 가졌다. A 잔인한 여팩에 그의 성격. 어느 웜아우트에서 영국군 포로 80명을 학살했을 당시 보병연대 SS 라이프슈탄다르테 제2대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발칸반도에서 다시 부상을 입어 저녁 첫날발 일부를 잃었지만 러시아에서 라이프슈탄다르테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1943년 그는 새로 창설된 제12 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로 전속되었습니다. 몬케는 히틀러의 벙커에 있을 때 자신의 벙커를 차지했습니다. 3요에 34월 1915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총통을 위해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그는 불을 질렀습니다. 에게 그만큼 벙커 탈출 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소련군에 체포된 그는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1955년 10월에 석방될 독일 전쟁 포로들. 그가 가졌다. 에게 견디다. 그만큼 가혹한 치료 모든 독일 사람 받았다. 예, 그만큼 옛 소련 굴라그 그 체제에서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몬케는 추가적인 잔혹 행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언제 그의 연대. 그는 노르망디에 있을 때 포로로 잡힌 캐나다인 3명을 신문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폭탄 분화구 그리고 발사, 하는 동안 양귀비 보았다. 여기요, 무엇 암시된 헤알리에 내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다른 캐나다인 9명이 살해되었습니다. 1944년 12월까지 몬케는 라이프슈탄다르테 레입스탄다르테의 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말메디에서는 포로를 잡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은 그와 SS에게 전혀 다른 도전이 될 것입니다. 몇몇 SS 사단이 수도의 거리에서 거리별로 싸워야 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엇주로 사복저것이었다. 왼쪽 월에 그만큼
거의 의해 파괴됨 도시에 의해 1945년 4월 베를린 거리에서 전투가 발발했을 당시 이 도시에는 약 150만 명의 여성과 소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 박격포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집을 잃었고 남편들은 전선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식량과 물이 부족했고 기본적인 서비스는 거의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더해 전문가들은 이 여성들 중 3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성폭행을 당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그들 중 다수는 1945년 4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주간 동안 소련군이 베를린시를 포위했을 때 가해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죽이는 그만큼 짐 흔적 위의 나치 저항. 상징적인 사진이 공개되기 불과 며칠 전 옛 소련 깃발 라이히스타크 꼭대기에 비행기가 착륙한 이후 많은 여성들이 이른바 영웅들의 손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를린 전투 무엇 피해 그리고 잔혹한 비상 오직 왜냐하면 그것 정말 무엇 그만큼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던 나치의 마지막 저항. 그러나 또한 구성되었다. 대부분 근접 전투였고 전투 부대는 심각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무장 친위대의 정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 방어는 장군에게 맡겨졌습니다. 헬무트 바이들링의 예비 사단은 대부분 소진되고 무질서했다. 게다가 바이들링 장군의 수비대는 거의 전적으로 국민군 장년층과 히틀러 유겐트 소속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포함 작은 소녀들과 함께 아니요, 화이팅 그들은 적대 행위를 끝내고 싶어 안달이 난 굶주리고 잔혹한 소련군과 싸워야 했습니다. 베를린 전투의 공식 사상자는 독일군 90만 명 이상, 폴란드군과 소련군 36만 명이었습니다. 학대당한 여성의 수는 자료에 따라 2만 명에서 10만 명, 최대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공격으로 최대 1만 명의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을 떠나면서 거의 200만 명의 독일 여성이 억제되지 않은 성적 및 폭력적 욕망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빨간색 군대 군인들 충격적인 인구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치로 표현합니다. 이 중심지 그리고 이것 이다 없이 서부 전선에서 미군 병사들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과 그만큼 독일 사람 침입. 이에 그만큼 옛 소련 연합군에서 히틀러는 그의 군인들에게 소위 볼셰비키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동맹국 또는 공범자을 위한 그만큼 베르마흐트, 그만큼 주문하다, 무엇 분명하다. 모든 슬라브족은 제거되어야 했다. 전쟁은 독일에 의해 자행되었다. 우에 맞서 그만큼 소련은 서부 전선에서 그들이 행동한 방식과는 정반대로 말살 전쟁을 벌였습니다. 치료의 그만큼 프랑스 국민, 게다가 그만큼 독일인들 이었다 주문했다에 의해 히틀러 후퇴하면서 초토화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치 병사들은 이 명령에 따라 마을 전체를 학살하고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죽음과 파괴만이 남았습니다. 집단에 갇힌 히틀러의 군인들이 저지른 이러한 끔찍한 집단 학살 행위는 상상력 외 옛 소련 군인들 아내 사실 그것 했다 비상 가져가다 많이 선전오래 스탈린이 독일인을 악마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러시아인들 중 다수는 베를린 그들 스스로도 희생자였습니다. 집이 파괴되고 어머니와 형제자매가 학살당했습니다.
소련 국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쟁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었다 2,70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독일인에 대한 이렇게 쌓인 분노와 증오에도 불구하고 소련 청년들은 스탈린의 명령에 응해 동프로이센을 거쳐 베를린을 향해 진격했는데 이는 진정으로 파괴적인 열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었다. 후퇴하는 독일군이 편리하게 남겨둔 대량의 알코올성 음료에 고무된 붉은 군대 자원봉사자와 군인들은 용감하게 길을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겨울. 이 젊은 병사들은 도중에 풀려난 소련군 포로들과 합류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경험이 부족한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정규군 병사들의 저항에 맞섰습니다. 조셉 괴벨스 가졌다, 주문했다. 그만큼 베를린 주민들, 저것 그들. 해야 하다, 짓다. 에이, 사나운 거리마다, 집마다 방어하여 거대한 러시아 짐승을 물리치거나 그만큼 견딜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한 첫 몇 달 동안 모든 연령대의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일상화되었다고 합니다. 귀화하다 피해자, 가해자, 당국, 그리고 목격자 모두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파괴와 죽음, 그리고 끊임없는 폭격에 시달리는 사회에서 자행된 학대에 아무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여성과 소녀들은 그저 표류하며 자신의 운명과 군복을 입은 남자들의 욕망에 맡겨졌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전쟁과 패배로 인해 발생한 일련의 끔찍한 굴욕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집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난민이 되었고 그들 자신 갑자기 할 수 없는 애게 아이들을 데려오다 덩어리 외빵. 그들 봤다 그들의 남편들 죽임을 당했다. 불구가 된 또는 촬영된 포로였습니다. 그 여성들은 또한 아이들이 어떻게 병들어 죽는지, 부모들이 어떻게 병으로 죽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영양실조에 시달리기 시작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당시 매일같이 벌어졌던 성폭행은 이 지옥 같은 일상의 또 다른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성폭력 이야기는 그저 패배의 당연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남녀가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심지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성, 소녀, 심지어 노년 여성까지도 집단으로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잔혹하게 공격당했습니다. 종종 군인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더보다 A 조각, 퀴고기, 간신히 에게, 물체, 의의 욕구. 진심으로 충격적인 이야기, 그 시절의 기억들이 베를린 거리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복수심에 가득 찬 병사들은 그들을 성적으로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체를 훼손하여 자신들이 적으로 여겼던 곳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잔혹하게 공격당한 직후 여성들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치 잭 더 리퍼의 희생자처럼 거리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위에서 항문까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부당한 참상은 베를린 해방사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폭행은 항상 일어났습니다. 없이 어느 관심을 위한 그만큼 피해자도 아니고 흔한 예절 발음, 시에 보호하다 그들을 이에 맞서 성병 질병 또는 원치 않는 임신. 이런 식으로 여성들은 이용당하고 순식간에 버려졌으며 건강과 삶에 영구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어린 자녀를 땅에 묻어야 했고 며칠 후 다시는 볼 수 없는 무명 군인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독일 여성들이 이 아이를 낳을지 아니면 위험한 작전에 참여할지 두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성적 폭력으로 인한 낙태와 성병은
사회적, 건강적 문제를 야기하고 의학적 개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쟁과 외국의 점령이라는 맥락 속에서 나치 당국과 이후 연합군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사회적, 의학적 문제임을 인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당 지역의 여성들은 무료 의료 서비스와 낙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45년 5월 이후 및 대부분의 1946년 A 의료 수수료 무어 세트 베를린에서 낙태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승인된 낙태는 임신 마지막 달에도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일한 조건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이다 폭행을 당하다 이에 의해 A 외국인 WHO 할 수 있었다. B 붉은 군대 병사 미군 프랑스군 병사 또는 점령군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의료위원회는 신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각 여성 WHO 겪었다. 그만큼 유산, 녹음, 여기 이름, 결혼 여부, 주소, 월 임신, 날짜, 의 요구, 그리고 날짜, 이의 승인열에 의해 의료위원회. 다른 곳에서는 단어, 기록이었다. 유지된 예 모두 그만큼 여성 WHO 임신 중절을 요청했는데 이는 많은 경우 추가적인 낙인을 의미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할 수 있었다 멈추다. 그만큼 빨간색 군대 한번 그들 침투했다. 그만큼 독일 사람 방어시설 그리고 베를린 거리를 침공했지만 그만큼 군대 그만큼 봄 여름 시즌 가졌다 계속. 이다 조건부부터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싸우기 위해 소련군이 제국의회 의사당을 점령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그만큼 부유한 총리 관저에서 그들은 용감하고 강력한 저항에 맞섰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시가전에서 제33 SS 샤를만유 연대의 생존자들은 압도적인 역경을 딛고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보병만으로 그들은 베를린 거리 한가운데 방치된 소련군 전차 21대를 격파했고 이 전차들은 피해 굶주린 SS 부대의 바리케이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투 의지를 다지지 못한 SS조차도 계속 싸워야 할 이유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제 그만큼 지도자했다, 비상 존재하다, 더 이상. 학문 말함 그의 군대. 그만큼 소식 히틀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몬케는 해당 지역에서 전투 중이던 모든 SS 사단에 돌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1 SS 노르트란트 연대의 잔존 병력은 메클렌부르크를 향해 북서쪽으로 향했지만 이 경로가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대는 바이덴다머 다리 주변에서 치열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소수의 극소수 부대가 엘베 강변의 미군 부대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소련군의 포위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베를린 탈출을 시도했던 SS 대원들은 이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에게 비 죽였다. 얘 행동 아니면 미국에 잡힐 수도 있었을 겁니다. 소련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평판처럼 무자비한 포로들. 5월 2일 베를린 방위군 사령관 헬무트 바이들링 장군의 명령으로 적대 행위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습니다. 그는 소련군 바실리 장군과 회동했습니다. 추이코프, 어디 그 잘 아는 그를 아예 그만큼 권리양도 하루이 히틀러 그리고 괴벨스와 추이코프의 완전한 항복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항복이 그들에게 도달했을 때 남아있던 SS 병사 중 일부는 발사 그들 자신 꽤 소련군에 항복하는 것보다 더 나았다. 그 중에는 몬케의 부관이었던 총통호위 분견대의 구라이프 슈탄다르테의 SS 중위 게르트 슈테어도 있었다. 다르테 친위대 아돌프 히틀러의 군기였습니다. 언제 회원들 아예 그만큼 봄 여름 시즌이었다. 캡처됨 윤리에 의해 소련
5월 8일 SS 사단 전체가 항복했다. 에게 그만큼 옛 소련 군대 라트비아에서 그 구성원 중 한 명인 고틀롭 비더만의 설명에 따르면 러시아 포로들은 장식을 찢기 시작하면서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휘장에서 그만큼 제복 독일 군들이 모두 팔을 뻗고 일렬로 서게 했어요. 위로 그리고 시작했다. 에게 손목시계와 결혼 반지를 떼어내세요. 그 후 독일 포로들은 3일 동안 행진한 후 어느 음식, 그래서 그들 가졌다. 에게 의지, 에게 잔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나무 껍질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일부 더운 음식, 그건 무엇, 묽은 양배추 육수만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보관함에 넣어두었어요. 캠프 슈워잘, 슬로카, 라트비아, 그들이었다. 자유 독일을 위한 국민위원회 National Committee for a Free Germany의 일부였던 반파시스트 단체인 독일 장교 국민위원회 National Committee of German Officers의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무엇 작곡된 대부분은 독일 전쟁 포로에서 탈출한 독일인들과 나치가 소련을 점령한 후 소련으로 이주한 독일 공산당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힘. 그들 시험을 마친 에게 설득하다. 그만큼 포획되다 나치에게 공산주의의 이점을 알려주고 그들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들이 집에 쓰고 싶은 편지를 직접 전달합니다. 증명되었다. 에게 BA 소련이 정보를 얻기 위해 계략을 꾸몄는데 편지가 그들에게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목적지. 다음으로 경비원들 위해 그만큼 캠프 만들어진 모든 죄인 조각 아래에 그리고 확인됨을 위한 SS 문신. 당시 문신을 새기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신을 한 수감자들은 격리되었다가 사라졌고 아무도 그들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용소 어딘가에서 냉혹하게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7월 중순 수용소는 해체되었고 수감자들은 여러 노동 수용소로 분산되었습니다. 이곳에서 SS 병사들은 1914년에 포로로 잡혔던 다른 독일군들을 만나 그들의 전반적인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논문 독일인들 보았다 좋다 생활 해골과 함께 짧게 자른 두개골과 움푹 들어간 뺨. 그들 가졌다 생명이 없는 유리 같은 눈 응시하다 똑바로 앞으로. 그리고 그들의 피부는 회색이었다. 영양실조에 걸린 그들은 남학신을 신고 힘겹게 걸었고 군복은 누더기 천에 불과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소련 포로 수용소에 계속 갇혀 있으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잔인하게 일깨워주는 듯했다. 11월 7일 그의 소련 경비병들은 SS 사단의 웰마크가 가졌다 중단되었다. 에게 존재하다. 저것 계급 가졌다. 계속 이다 폐지되었다. 그리고 저것 그들 지금 파시스트가 소련에 입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분쟁 기간 동안 소련이 포로로 잡은 사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총 인원은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다만을 포함한 소련군의 손에 있던 대부분의 독일 포로들은 1948년에 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그는 라트비아에서 시베리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 강요된 노동 캠프 가까운 가그릴로보의 코카소스. 어느 날 그와 그의 동료 50명은 체포되어 화체에 실렸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다시 옮겨지는 줄 알았지만 그들 유지된 여행 서쪽. 이것 같다 그들의 희망 위로. 마침내 약 일주일 후 그들은 오데르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행선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행진을 했고 모든 소지품을 발치에 내려놓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독일과 연합군 당국은 모든 수감자의 소지품을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비더만은 검사를 통과했지만 옆에 서 있던 중인은
봉인된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장교 파산했다. 그것에게 찼다. 그 안에는 철십자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기차 안에 다시 갇힌 후 끌려갔고 여러 해가 지나서야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운명, 독일 사람 전쟁 포로의 옛 소련 러시아 제국. 전쟁 초기 붉은 군대 포로로 잡힌 독일군의 수는 예상대로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히틀러 군대의 맹공격에 맞서 후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후 독일의 포로수에 대한 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들 포획되다 이에 의해 그만큼 빨간색 군대 제안했다. A. 수치 외 위로에게 3만 외에 의해 1911년 말 캠프 인구 포함된 루마니아인들, 이탈리아인들, 그리고 불가리아인들처럼 독일인과 초기 의료 지원의 부족도 사망자 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했다 그만큼, 증오 위에 그만큼, 수감자들에 의해 둘 다 그만큼 옛 소련 군인들, 그리고 그만큼 현지의 민간인 인구가 너무 적어 동정이나 추가 식량 지원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에게 그만큼 소련하지만, 그래서 에게 그만큼 루마니아인들은 독일 장교들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강제로 수천 후에 루마니아 사람 징집병들에게 싸움 묘에 스탈린그라드 동부전선의 다른 중요한 전투에서도 그랬습니다. 1942년 루마니아군이 점령되었을 때 소련군은 루마니아군과 독일군 장교들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루마니아군은 첫 번째 전투에서 자신들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장소. 언제 전쟁 포로 호송대가 볼가 강을 건너 수용소로 향하던 중 루마니아군은 이 기회를 틈타 독일군을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켰습니다. 전투에서 루마니아 젊은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했던 수십 명의 독일 장교들에게는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1943년 봄 소련 당국은 포로에 대한 상세한 등록을 시작하고 주로 우즈베키스탄, 아스트라한, 카라간대에 있는 영구 수용소로 이송을 시작했습니다. 포로 이송은 대부분 길고 힘든 기차 여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여정은 몇 주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감자들은 음식과 물을 간헐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화차가 심하게 과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진 처음 3만 명의 포로 중 겨우 15,000명만이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스탈린이 얼마 전 프라우다에 발표한 연설이 수백만 명의 독자에게 읽혔는데 그는 독일의 적들을 섬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게 그만큼 집남성, 불복종하다, 그만큼 슈프림 지도자 무엇에게 위반 처벌받을 수 있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면 군사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군대 그리고 비밀경찰 직원들은 수감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1914년도의 놀라운 군대 성공을 위한 그만큼 빨간색 군대 그리고 단지 적어 70만 명의 독일인과 다른 중심선 군대 이었다 포획되었다. 그만큼 다수 인류에 그만큼 두 번째 도움이 되었다. 의년도 부족의 캠프 공간, 음식, 의료용품, 의료 그리고 운송은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포로들의 소지품과 옷이 포로로 잡혀 약탈당하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많은 독일군과 그 외 사람들이 그해 초 추위와 굶주림, 심장질환, 발진 티푸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제3제국이 붕괴되고 더 많은 독일군과 추축국 군인들이 소련군의 통제에 들어갔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련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 수감자들의 구급 및 이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945년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소련군은 모든 전선에서
총 250만 명의 수감자를 포로로 잡았다고 추산됩니다. 3년 후 이 수감자 중 약 33%만이 생존했습니다. 독일 포로들에 대한 이러한 잔혹 행위는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하면서 자행한 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무장 친위대는 프랑스에서 무력한 영국 전쟁 포로들을 학살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소련 전쟁 포로들도 총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독일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했을 때 무장 친위대는 성적 학대와 살인으로 그들을 응징했습니다. 후에 SS 대원들, 나치가 소련에 남긴 파괴의 규모 때문에 재건 작업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스탈린은 이미 정해진 전쟁이 끝나갈 무렵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적국 포로들은 장기간의 강제 노역을 강요당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 경제에 대한 이러한 강제 노역 확대는 지난 2년간 모스크바의 공식 성명을 통해 잘 드러났습니다. 1943년 말 테헤란에서 스탈린은 배상금으로 400만 명의 강제 노역자가 장기간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944년 여름까지 이는 연합국의 후속 회의에서도 이 요구는 반복되어 10년 동안 500만 달러로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6일자 일반명령 12월 1944년 발행됨 일에 의해 스탈린 그 자신 17세에서 45세 사이의 모든 독일 남성과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30 해방된 영토에서 남동부 유럽 WHO 이었다, 유능한 일하다 이었다 에게 소련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친위대 소속이든 아니면 자신들이 믿지 않는 전쟁에 강제 징집된 징집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2달 만에 약 11만 명이 신원이 확인되어 이송되었고 1945년 초에는 점령된 독일에서 온 10만 명이 추가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소련군 손에 있던 독일 포로들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병이 너무 심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너무 어린 약 10만 명만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머지 이었다, 갇혀있다 약소련으로 이송되기 전 폴란드와 동독에 있던 60개의 수용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무엇 완전한 이에 의해 그만큼 끝 외 10월 1945년 죄인 노동 무엇 그래서 전송된 중요한 원자재가 위험에 처해 있는 다른 주권 영토의 특정 위치로 얘에게 야히모프, 체코슬로바키아 어디 그들 이었다 임무를 부여받았다 와 함께 스탈린의 새로운 핵산업에 필요한 우라늄을 채굴합니다. 처음에 스탈린은 그들이 유지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감자들을 위한 처럼 재건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그는 15년이 걸릴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사실 소련 출시된 최대 2호로에 그것은 중심선 수감자들 사이 5월 1945 그리고 1949년 말 이는 대부분의 연합국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석방된 포로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노동에 부적합했습니다. 1945년 6월 6일 그것 무엇 선포하다 저것 어느 미래 출시 그리고 송환 정치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1년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만큼 비밀 경찰 가졌다 이미 컴파일된 A 목록 외 약 22만 5천 독일 사람 그리고 수용소와 병원에 수감된 오스트리아 군인들은 근무 부적격자였지만 포로로 남아있어야 하는 장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8월까지 총 70만 8,055명의 포로가 석방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중 41만 명은 독일군으로 역시 근무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 당국은 경제적으로 쓸모없는 수감자들을 제거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여전히 반소련적 견해를 분명히 보이는 수감자들의 탈출을 막고자 했기에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든 적절한 구실로 억류해야 했습니다. 소련이 원했다. 에게 최대화하다. 그만큼 노동 잠재적인 이에 그만큼 수감자들 세르게이 크루글로프처럼 부처장관 개발 노타 앞으로 A 계획에게 보내다 집 15만 남자들 부적격 노동력을 늘리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남은 수감자들의 배급량을 10% 늘렸습니다. 독일의 포로 생활 기록은 소련 내 2,500개 수용소 대부분에서 굶주림 문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었지만 이웃 민간인들도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완전히 파괴된 동안 그만큼이었다. 그만큼 같은 독일 기록은 수감자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질에 대해 언급하고 또한 그들의 행동 패턴, 즉 음식을 쌓아두는 것, 극심한 배고픔 속에서도 특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금기사항, 음식이 도난당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수용소 내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천천히 움직임 너에 모든 것 그들 그랬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려보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해 시도에서도 절박함이 드러났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실명을 유도하는 남성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과도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저것 일 것이다, 유도하다 부종, 그리고 그것 무엇 간주하다, 저것 일부 남자들 이었다, 송환되었다.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은 시도 중에 죽었습니다. 나치가 소련 영토에 저지른 엄청난 잔혹 행위와 파괴 행위 이후 마침내 보복의 시간이 왔습니다. 붉은 군대 병사들과 장교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자비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나치 침략자들, 죽이는 그들을 이에 그만큼 점, 고문 그들을 이에 그만큼 필드, 그리고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고 전쟁 후 소련 경제 재건에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게 했습니다. 소련 전역의 남녀가 나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자원했고 나치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군대, 합류했다 인기 있는 민병대 브리피에 모든 도시의 소련군이 독일군 포로들을 대했던 잔혹함은 그들이 받은 잔혹함에 비례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련군은 이 복수를 더욱 심화시켜 포로들의 고통을 그 후 몇 년 동안 더 연장시켰습니다. 였다. 그건 무엇 비상희귀한 허를 위한 독일 사람 포로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소련의 손에 넘어가는 대신 차라리 전투에서 죽었으면 하고 바랐을 것입니다. 제네바 협정은 스탈린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독일 포로들은 최악의 대우를 받아 마땅한 쓰레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